비틀즈를 가진 영국인이 이런 기분일까요? 21세기 비틀즈라 불리는 BTS와 같은 나라 출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이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BTS를 얻은 회사는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하이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기업, 2025년 매출 2조 6천억 원, 거기에 BTS까지 보유한 회사.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옥. 용산에 하이브 사옥 있잖아 라고 말하신다면 사옥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층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월세는 17억 원에 달하죠. 매출만 2조를 넘는 회사가 왜 사옥 하나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이브가 사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매입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용산구 한강대로 42. 지금의 하이브 자리는 1999년부터 한 사람이 보유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이 넘게 소유주가 바뀌지 않았죠. 즉, 안 산 게 아니라 못 산 거죠. 소유주는 강경식. 리더스 스타 코리아의 대표이자 예식 뷔페 맛집으로 유명한 신도림 라마다 호텔의 소유주입니다. 청첩장을 보고 식장이 신도림 라마다인 걸 알면 그날은 1일 일식행이죠. 이분은 바로 옆 더 링크 호텔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그 밖에도 많은 자산이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하이브는 2019년 7월 용산 트레이드센터 지금의 사옥을 임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이브의 상장일은 2022년 10월입니다. 즉 당시엔 비상장 회사였죠. 비상장 시절 하이브가 수천억 원대의 빌딩을 매입할 여력이 없었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부동산에 묻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BTS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IPO는 물론 여러 레이블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던 중에 부동산에 대규모 자금 투자 시 상장 전 코어 비즈니스에 대한 의굴점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2019년 연결 기준 해외 매출액 비중이 약 75%입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돈을 벌었다는 의미죠. 이 경우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원화로 환전하고 부동산을 매입해야겠죠. 즉, 환전 타이밍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는 게 손해일까요? 보증금 171억, 월세 17억, 연 임대료만 204억 원입니다. 거기에 보증금 이자율까지 더하면 1년에 대략 210억, 5년이면 1050억 원이죠. 근데 만약 매입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이브 사옥 용산 트레이드 센터는 최대 6천억 원 가량 가치라고 하는데요. LTV를 70%만 봐도 1,800억 원 가량은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연간 이자 비용과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들이 따라오죠. 5년 단순 임대를 했을 때 1,050억 원과 매입 후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최소 1,8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죠.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과 향후 매각 차이까지 생각한다면 임대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돈으로 뭘 샀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바로 저스틴 비버의 매니지먼트사를 사들였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를 1조 1860억 원에 말이죠. 그 외에도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개발하고 게임 자회사 설립을 하고 일본이나 미국 레이블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즉 공간 대신 IP와 플랫폼에 투자한 것입니다. 빌딩 대신 글로벌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를 사는 선택을 한 것이죠. 하이브 사옥을 만들 당시 약 500억 원 가량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건물에 왜 그만큼 쏟아부었을까요? 근데 이 500억 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건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이브 사업 공간 디자인은 푸아 프렌즈라는 건축 설계 그룹이랑 COM이라는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하이브 내부 과거 미니진 CBO가 이끄는 공간 경험 디자인 그룹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 세 그룹이 함께 오피스를 만든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단순히 예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용산 트레이드 센터는 예식장과 임대 오피스용 건물이었는데요. 엔터사가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녹음실이나 안무 연습실, 포토 스튜디오, 멀티 레이블 사무실 등 모든 기능을 기존 건물에 얹어야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용자와 설계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긴밀하게 협조하여 만드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하이브는 5가지 공간 운영 규칙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19층 전체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단순 카페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눈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거죠. 저도 공간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나 인테리어사가 붙어도 결국 공간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 사용자의 인풋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회사인지, 어떤 동선이 필요한지, 어디서 협업이 일어나고 어디서 집중이 필요한지, 그건 절대적으로 내부의 인사이트와 디렉션이 필요한 법이죠. 하이브 사옥이 이슈가 되었던 건 비주얼적인 설계나 디자인이 뛰어나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부의 디렉션이 명확하고 세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 인테리어도 결국 미스포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용자에게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임차한 건물에 500억 원 가량을 쓴다는 건 결국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물리적 공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4대 기획사 아시나요? 하이브, SM, JYP, YG. 이 네 곳의 공간 전략을 비교해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YG는 땅에 돈을 묶은 회사인데요. 양현석 씨는 대부분 기획사가 강남 청담동만 볼 때 합정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2007년 합정동 건물을 경매로 28억 원의 낙찰을 받았죠. 이후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신사옥을 세웠습니다. 두 개 사옥의 가치는 약 2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고 28억 원이 2천억, 약 70배가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합정동 일대 카페나 식당 등 리테일을 만들어서 YG 타운을 형성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마포구와 협업까지 맺었죠. 합정동을 복합 관광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YG에게 사옥은 단순한 오피스가 아니라 상권을 만드는 앵커 시설인 거죠. 두 번째 JYP는 다음 10년을 위한 인프라 투자인데요. JYP는 강동구 성내동에 자가 사옥을 갖고 있습니다. 약 430억 가치인데 근데 23년 10월 강동구 고덕 부지에 1만 제곱미터 약 3,000평을 755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JYP의 신사옥은 공모를 진행했는데 유현준 교수님이 설계사로 당선돼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저도 셜록 현준 팬인데 말이죠. 설계는 사무랑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다고도 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개 공지인데 약 800석 규모의 공연장, 포토존 등을 주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JYP는 사옥을 단순히 업무 공간이 아니라 K컬처 관광 거점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죠. 고덕 비즈밸리라는 신도시에서 엔터사가 상권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SM은 유일하게 자가에서 임차로 전환한 회사인데요. SM은 사실 과거에 사옥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조금 특이했죠. 압구정동 SM 빌딩은 이수만 씨 개인이 99년과 2005년에 매입한 건물이었고 SM 법인이 거기에 새들어서 사용하던 구조였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SM 법인이 매입한 건물이었고요. 2021년 성수동 D타워로 통합 이전하면서 삼성동 사옥과 청담동 사옥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D타워 오피스동의 약 40%를 임차해서 사용 중이고 월 임대료만 약 6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3년 성수동 본사 근처에 SM 아티스트 뮤직센터를 신축해서 연습실, 작업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SM의 임차 전략은 하이브와는 맥락이 조금 다른데 분산된 사옥을 하나로 모으는 효율과 그리고 이수만 씨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이 얽히는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의 결과물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이브가 빌딩 대신에 IP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 IP 투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앞서 1조 1,800억 원 가량의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 근데 인수 전 이타카가 보유했던 핵심 자산이었던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 저작권은 이미 매각된 상태였고 그 후 저스틴 비버 등 주요 아티스트들도 이탈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돈으로 빌딩을 샀다면 용산 일대 시세 상승률을 감안하면 당연히 상승폭이 컸겠죠. 물론 하이브는 이타카 외에도 위버스 플랫폼, 각종 레이블 등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빌딩 대신 IP를 선택한 것이 무조건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글로벌 3대 메이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도 본사 사옥을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임차를 기본으로 합니다. 본사를 임차하고 상징적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를 택하기도 하죠. YG나 JYP처럼 사옥 자체를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주변을 타운까지 형성하게 하는 건 나름 한국 특유 현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떤 게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사옥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자산으로 보는지, 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게 공간이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 브랜드와 부동산 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고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4평이면 충분하다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